안녕하세요. 육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좀 볼게요. 오늘은 국제사회입니다. 지금 베트남과 한국은 아주 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언제 수교했어요? 1992년에 수교를 했습니다. 자, 수교라는 단어 보통 수교하다 쓰지만 수교를 맺다라는 표현도 같이 써요. 여기 조약을 맺다, 수교를 맺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에 수교를 맺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몇 년 됐어요? 베트남과 한국은 수교를 맺은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교하다, 수교를 맺다. 자, 오늘 단어에서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여러분이 어떻게 읽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 알파벳으로 써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영어이지만 베트남에서 영어 알파벳 읽는 것과 한국 사람이 영어 알파벳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여기에 있는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연합 어떻게 읽어요? 한국 사람들은 UN이라고 읽습니다. UN 쓸 때도 UN. 다음 EU 유럽 공동체는 EU라고 읽어요. EU. 하나 더. 요즘에 이 표현 많이 쓰죠? 유럽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유로라고 읽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어로 발음하는데 한국 사람들 어로라고 하면 몰라요. 유로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IOC 또는 C 두 개 다 괜찮아요. IOC라고 읽어요. 다음 세계무역기구는 WTO라고 읽습니다. WTO. 다음 석유 수출국 기구 이거는 OPEC이라고 읽어요. OPEC. 다음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그것은 APEC이라고 있습니다. APEC. 다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거는 아세안이라고 읽어요. 아세안. 국제통화기금 여기는 돈을 관리하는 곳. 국제통화기금은 IMF라고 있습니다. IMF. 주의 한국어 발음에서는 F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F 발음을 잘 못합니다. IMF라고 P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IMF. 그럼 여기 있는 거는 OECD라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 경제협력기구. 그런데 우리 책이 이걸 조금 틀렸어요. 여기서 선진국은 빼세요. 선진국 빼고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야 돼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라고 합니다. 다시 국제연합 UN, 유럽공동체 EU,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WTO, 오펙, APEC, 아세안, IMF, OECD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말할 거예요. 하나 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국제기구가 하나 더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적으로 병이나 어떤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것을 관리하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자, 좀 이상하죠? WHO라고 합니다. WHO. 이거 WHO라고 읽으면 안 돼요. WHO. 여러분도 건강 관리하세요. 문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을법하다. 을법하다. 이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만하다라는 표현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예문들도 여기에 있는 만하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 분쟁에는 국제연합이 개입할 만한데 바꿀 수 있어요. 또 그 지역에서 10년이나 계속되었으니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마음이 생길 만도 하네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요즘 세상에 그만한 조건이면 마음이 흔들릴 법한데 여기도 만한데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문법은 토픽 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을만하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비슷해요. 또 을법하다 공부할 때는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 일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에요. 또 아까 말했던 거 있을 만한 일이다 같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있을 만한 일이다, 있을 법한 일이다, 있을 만한 일이다. 자, 두 번째 문법, 이나마. 이 문법도 비슷한 문법이 있어요. 보통 이라도 비슷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프리카 빈민을 돕는 일에 작은 정성이나마, 여기서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고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라도. 별로 하는 일 없이 1년이 다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이나마, 여기도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 없이 살려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나마, 이라도. 좀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말할 때 이라도, 이나마. 세 번째, 더라고요. 자, 이 더라고요 문법은 주의하세요. 이 더라고요 문법은 대화에서만 사용합니다. 토픽 쓰기에서는 사용하면 아주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고요를 말할 때, 고요 문법 공부할 때 한국 사람들이 구요라고 잘못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요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고요가 맞는 표현이에요. 은만은, 의련만. 자, 이 표현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면 괜찮아요. 보통은 겠지만을 더 많이 써요. 겠지만을 더 많이 써요.
지구상에서 전쟁, 가뭄, 질병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더 많이 사용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은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대화할 때는 글쎄요, 겠지만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으련만은 그만할 때도 됐겠지만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겠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좋겠지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개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육과 국제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알아야 한대요. 흐엉 씨는 어때요? 요즘 그런 말이 나올 법해요.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다가 보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지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의 수가 16만 명이 넘는데요. 네, 200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늘었어요.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 가정이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긴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법한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여러 부서가 이와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3. 지구상에서 기아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머지않아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끝이 안 보이네요. 인구는 계속 늘고 질병도 줄어들지 않아 걱정이에요. 그래도 요즘 몇몇 국가에서나마 기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희망적이에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더 인류애를 발휘하여 이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알아야 한대요. 흐엉 씨는 어때요? 요즘 그런 말이 나올 법해요.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다가 보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지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의 수가 16만 명이 넘는데요. 네, 200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늘었어요.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 가정이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긴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법한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여러 부서가 이와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3. 지구상에서 기아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머지않아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끝이 안 보이네요. 인구는 계속 늘고 질병도 줄어들지 않아 걱정이에요. 그래도 요즘 몇몇 국가에서나마 기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희망적이에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더 인류애를 발휘하여 이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외국어를 하나 더 알아야 한대요. 흐엉 씨는 어때요? 요즘 그런 말이 나올 법해요.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되다가 보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지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2.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의 수가 16만 명이 넘는데요. 네, 2000년대 이후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늘었어요.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결혼 가정이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긴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법한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여러 부서가 이와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3. 지구상에서 기아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머지않아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끝이 안 보이네요. 인구는 계속 늘고 질병도 줄어들지 않아 걱정이에요. 그래도 요즘 몇몇 국가에서나마 기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희망적이에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더 인류애를 발휘하여 이 지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자, 듣기 1번입니다. 114페이지.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번. 여자는 영어를 포함하여 외국어 2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해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자,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외국어 하나는 더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런 말이 나올 법해요. 자, 나올 법하다 이 말을 사용하면 여자는 남자의 말에 동의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어는 기본으로 공부해야 돼요. 영어는 기본으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도 영어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1번은 X. 2번. 한국에서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늘면서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 갈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2번. 급속히 늘면서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 갈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1번은 X, 2번은 O.
자, 우리 듣기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 몇 명으로 나와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의 수가 16만 명이 넘는데요. 자, 넘는다. 16만 명. 자, 이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6만 명. 자, 이거 여러분들 숫자 쓰는 연습도 꼭 기억하세요. 또 급속히 늘다. 급속히 늘다라는 말은 증가하다라는 말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두 사람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자, 3번도 맞습니다. 자,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는 어떤 표현?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으련만. 좋으련만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자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 남자와 여자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맞습니다. 2번. 다음은 텔레비전의 대담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대학교의 김충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뉴스를 보면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건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와서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기를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일 중요했죠. 이때에는 서로 대립되는 민족도 한 국가 내에서 그대로 살아야 했고 종교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경우에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지배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민족 감정이 대두되고 종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난 후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된 경우가 많군요. 대표적인 예가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해체되어 민족에 따라 10여 개의 국가가 된 것이라든가 등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민족 문제로 몇몇 국가에서 내전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번) 다음은 텔레비전의 대담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대학교의 김충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뉴스를 보면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건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와서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기를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일 중요했죠. 이때에는 서로 대립되는 민족도 한 국가 내에서 그대로 살아야 했고 종교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경우에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지배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민족 감정이 대두되고 종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난 후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된 경우가 많군요. 대표적인 예가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해체되어 민족에 따라 10여 개의 국가가 된 것이라든가 등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민족 문제로 몇몇 국가에서 내전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번. 다음은 텔레비전의 대담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대학교의 김충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뉴스를 보면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건 한마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제 와서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기를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제일 중요했죠. 이때에는 서로 대립되는 민족도 한 국가 내에서 그대로 살아야 했고 종교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경우에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지배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민족 감정이 대두되고 종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난 후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리된 경우가 많군요. 대표적인 예가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해체되어 민족에 따라 10여 개의 국가가 된 것이라든가 등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봐야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민족 문제로 몇몇 국가에서 내전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두 번째 듣기 2번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의 대담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번. 이 대담에서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답은 B입니다. 이 대담에서 두 사람은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할 때 답이 A 아닙니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여기 대담에서는 이전에는 반세기 전 50년 전에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었지만 이데올로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데올로기 이거 영어입니다. 아마 독일어에서 왔어요. 이렇게 씁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데올로기는 생각 또는 관념 그리고 사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이데올로기가 있고 한국 사람들만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베트남에도 베트남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원어 자체를 그대로 표현할 때가 더 많아요. 생각, 관념, 사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말을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에서도 이데올로기라고 원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1번은 B.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분쟁입니다. 그러면 C.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대립. 이건 언제였어요? 자,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콜드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로 전 세계를 나누었던 옛날 시대가 있어요. 냉전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전쟁, 콜드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대립, 이거는 옛날 냉전 시대 이야기입니다. 2번, 이 대담의 내용으로 볼 때 지난 반세기 동안, 자, 1세기는 100년이에요. 그러면 반세기, 자, 50년을 의미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답은 C. 지난 반세기, 자, 냉전 시대에서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국가 이데올로기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와 민족 감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반세기 전에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민족 감정은 국가 이데올로기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국가 이데올로기가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종교와 민족 감정이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와 민족 감정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국가 어디예요? 자, 이스라엘과 여기입니다. 세계에서 민족 감정, 종교 감정 때문에 항상 전쟁하고 있어요. 항상 싸우는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옛날에는 국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았는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 종교와 민족 감정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3번, 이 대담에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의 해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자, 아까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다시, 소련의 해체가 의미하는 바, 자,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 어떻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는 이데올로기가 붕괴됐어요. 또는 약화되고 난 뒤에 종교와 민족 감정이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자 종교 문제, 민족 감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3번의 답입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몇 국가들의 모임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같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와 같은 특정 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 세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강대국들의 모임이 관심을 사고 있는데 바로 G7과 G8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G7은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룰 목적으로 서방 선진국 7개국이 1976년에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G8은 1997년에 러시아가 G7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G20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G8과 같은 서방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공업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방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20의 대두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몇 국가들의 모임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같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와 같은 특정 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 세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강대국들의 모임이 관심을 사고 있는데 바로 G7과 G8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G7은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룰 목적으로 서방 선진국 7개국이 1976년에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G8은 1997년에 러시아가 G7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G20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G8과 같은 서방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공업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방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20의 대두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몇 국가들의 모임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같은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와 같은 특정 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 세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강대국들의 모임이 관심을 사고 있는데 바로 G7과 G8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G7은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문제를 다룰 목적으로 서방 선진국 7개국이 1976년에 정례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G8은 1997년에 러시아가 G7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G20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G8과 같은 서방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공업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방 선진국과 신흥공업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G20의 대두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몇 선진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115페이지 3번입니다.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번. 국제사회가 글로벌화 되기 전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글로벌화되기 전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을 잘 모아놓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답은 C입니다. 국제사회가 글로벌화되기 전에는 UN, 한국어로는 국제연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펙, 오펙과 유엔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난 다음에는 영향력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진 않아요. 지금은 이거 G7, G8 영향력이 더 크죠. 왜냐하면 경제 때문에. 요즘에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와 관련된 G7, G8 또는 여기 G20. 자, 그런데 주의. 여기는 G7, G8 모두 다 영어로 발음해요. 그런데 여기는 G20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G7, G8, G20 안 합니까? 예, 안 해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의하세요. 오펙, G7, G8, G20. 자, 답은 C. 자, 2번. G20을 가져오게 한 원인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건 답은 B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2008년 말이었어요. 2008년에 미국에 큰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경제 위기를 해결하면서 미국과 G7, G8만으로는 안 되겠다. 더 많은 신흥 국가들의 힘도 필요하다. 그래서 G20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답은 B. 3.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시사용어는 누가 참여하는가는 기구 또는 모임인지를 보기와 같이 간단히 써보십시오. 자, UN은 세계의 모든 국가입니다. 자, 1번 오펙. 다시 발음할 때 오펙이라고 해요. 오펙은 어떤 국가들의 모임이에요? 자, 특정 자원. 여기서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모임, 오펙이라고 해요. 주로 중동에 많이 있어요. 사우디, 이라크, 이란. G7, 베트남은 G7 커피로 유명하고. 자, G7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보통 서방 선진국과 일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G8. G8은 어떤 나라? G7 플러스 러시아가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G20은 G8 플러스 어떤 나라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 못 쓰고 신흥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는 거 주의하세요. 오펙, G7, G8, G20.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의 의제를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열린 실무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체로 회원국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보다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개발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경제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회원국의 실무자, 장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의 의제를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열린 실무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체로 회원국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보다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개발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경제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회원국의 실무자, 장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의 의제를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율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달에 열린 실무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체로 회원국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회복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보다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제는 경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MF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개발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경제는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회원국의 실무자, 장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의견 차이를 좁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16페이지 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번. 이 연설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행한 연설입니까? 방금 들었던 연설은 G20 때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무엇을 했어요? G20의 의제를 소개하고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의 의제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성원을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자, 2번. 이 연설에서 담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의제 4가지를 간단하게 쓰십시오. 자, 지금 의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의제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회의의 주제가 됩니다. 회의의 주제. 다시 의제라는 말은
회의의 주제라고 하면 돼요. 회의의 주제. 자, 첫 번째 의제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환율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안전 네트워크를 형성. 글로벌의 금융 자, 이 네트워크라는 말은 자, 이렇게 씁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합시다. 만듭시다. 세 번째 의제 국제금융기구 IMF의 개혁이었어요. IMF의 개혁. 네 번째는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지원합시다.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지원합시다. 자, 의제 4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연설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무엇을 비유하여 한 말인가요? 저개발 국가를 지원할 때 우리가 돈이나 물건을 지원하는 원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원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개발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다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 기반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어요.